조국 전 장관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이 억대의 대가를 받고 이 필기시험, 실기수업, 면접 등 모든 전형 과정의 문제를 제공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또 웅동학원 관계자들은요, 사회교사 채용시험은 조 전 장관이, 영어교사 채용시험은 정경심 교수가 문제를 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도 합니다. 조 전 장관도요, 시험 문제에 관여한 건 맞다. 하지만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경우든 자신과 정 교수는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요, 인사청문회에서 웅동학원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김태일의 프레스코, 문제 출제는 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조국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해줬다. 이 의혹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2016년과 2017년에도 역시 이 채용 비리가 있었을 당시에 조국 장관이 그렇다면 문제를 출제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네, 일단 이 조 전 장관이 직접 이 교사 채용 문제 출제에 관여했다라는 건 이제 처음 지금 알려진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를 했지만 다만 이제 언제 출제를 했는지 이 부분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게 2016년 그리고 2017년도인데 조 전 장관은 연도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금 살펴보는 부분이 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문제를 출제한 게 이 시기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이제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은 해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언론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돌파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일 때는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는데요. 이제 장관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재원들과 이제 문자와 전화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웅동학원 측의 시험 문제 출제 부탁이 오면은 이 관련 전공 교수들에게 부탁을 해서 출제를 한 후에 그 웅동학원 학교로 보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이 출제 부탁은 이 웅동중학교 행정실이나 이사장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이뤄졌던 것 같고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료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요. 웅동학원 측이 직접 이 전공 고수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양대에서는 이 웅동중 학교의 출제 의뢰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공문이 없이 출제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공문이 있었는데 동양대에서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에게 이 학교 행정실이나 어머니인 이사장을 통해서 이제 출제 의뢰가 들어와서 조국 전 장관은 사회 분야 문제를 출제를 했고, 영어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영어 문제는 동양대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갔는데 동양대는 중간에서 출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저희들이 이 소식까지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제 꽤 늦은 시간에 아마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시 10분경에 출석을 해서 약 11시간 만에,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나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 때 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채로 예. 조사를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7차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현재 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병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역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의사 성명이라든지 병원 직인이 없는 진단서를 검찰에 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지금 원본을 내달라, 이제 이런 논란까지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좀 전해드렸어요. 하루 사이에 뭐가 좀 달라진 내용이 좀 추가로 있습니까? 일단 지금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뇌종양이나 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이나 의사면허 번호나 몇 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 정경심 변호인 측은 병원이 노출되면 다른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검찰의 병원 이름을 가리겠다고 사전에 밝혔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또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만약 그 입원 증명서가 가짜라면 범죄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관련해서 이 병원 이름이 유출되어 기자들이 이미 병원으로 들이닥쳤다는 점만 알려드린다. 원본을 곧 제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원본에다가 의사 이름이라든지 병원명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기자들의 취재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린 것이다. 이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병원을 찾아갔다. 이게 지금 변호인 측의 주장인데, 자, 그렇게 지목된 병원 가운데 하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거론됐던 한 병원이 우리 병원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하는 성명서를 좀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병원이냐면요. 이 수사 초기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후로 정경심 교수가 한 병원에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보도가요, 이제 정 교수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했는지 모르고 이 병원 7층을 홀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쓰고 있었고, 예. 이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정 교수의 내원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마치 특혜 의혹처럼 보도가 됐는데요. 예. 당시 이 병원은 특혜는 전혀 없었고 정 교수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을 했고 당시에 그 7층에서 특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7층을 사용한 거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이 알려졌었는데요. 최근에 이 정 교수 진단서로 두고 논란이 일자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다만 이 병원이 입원 기록은 있지만 이 뇌종양 진단서를 발급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병원 말이 사실이라면 정 교수가 추석 전에 이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맞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뇌종양 진단서는 다른 병원에서 발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검찰도 병원 명과 의사 명이 없는 채로 입퇴원 증명서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 이 정 교수는 이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입원이 되어 있는지, 어디서 진단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기자들이 엉뚱한 병원을 찾아가서 이 병원이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냐 이렇게 취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병원이 우리는 아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정말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변호인 측에서 가짜로 허위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은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한다면은 그건 범법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경심 교수가 지금 동양대 또 서울대 인턴 증명서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마 이 진단서까지도 이게 가짜로 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이건 추론입니다.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이 만약에 이게 허위라면은 범죄다라고 하면서 원본을 낼 것이다. 예. 이렇게 분명히 밝힌 만큼 이제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진단서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뇌경색과 뇌종양에 대한 진단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변호인단 측에서 곧 검찰에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하니까요. 뭐 수일 내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가 좀 있었어요. 윤 총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주요 쟁점 사항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세세하게 보고받진 않지만 일단 뭐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수사팀이 관여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또 더불어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를 언제 좀 처리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예. 이 부분은 뭐 지금 진행 과정을 조금씩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오늘이 18일. 원래는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가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인데 이게 뭐 내용을 보질 못해서 재판을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검찰 쪽도 근데 이에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17일이고요. 오늘 17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날짜를 네, 잘 17일이고 잘못했군요. 예. 내일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열리는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인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는 이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어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미뤄달라.
된다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재판부가 이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 결정을 지켜봤어야 했는데 최근 검찰도 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할 내용이 있다는 건데요. 예. 양쪽에서 모두 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원래는 내일 오전 11시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오늘이 17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짜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터져서요. 근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제 언론의 관심사니까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이것도 오늘 좀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밤에서 오늘 넘어오는 새벽에 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사진이 그 지난 13일에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갈 때 찍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이 문구를 보시면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이 본인의 이 퇴임사 문구였죠. 그리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이 사의 표명 당시 입장문에 있었던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이 또 여기에 본인이 이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장관이었다라는 직책까지도 추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장관이 이렇게 SNS 프로필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퇴한 이후에 다시 SNS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 등을 공개하거나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바뀐 것조차도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비판론도 있긴 합니다만 워낙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니까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아예 SNS, 페이스북에 이런 걸 닫아버리는데 계정을 폐쇄해버리는데 조국 전 장관은 끊임없이 프로필 사진을 바뀌면서 쉽게 말해서 먹잇감을 찾는 언론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 먹을거리를 자꾸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경수 의원님,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언론의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장관이 아니니까요. 부인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연인으로서 해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는 그냥 조국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시사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정말 멘트를 해왔고 SNS에 많이 글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의 팔만대장경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잡는 것이 과거의 조국 멘트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말 팔만대장경에 비유할 정도로 모든 건에 대해서 시시콜콜 멘트를 해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을 것이다. 항상 관심을 받아오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안 받으면은 뭔가 허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야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앞으로도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사사건 무슨 사건만 있으면 시시콜콜 뭔가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조국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 부분이 이 정도 멘트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또는 이 정도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한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듯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이 물러났지만 검찰 개혁을 끝까지 좀 완수해달라라는 당부의 메시지 속에서 저런 프로필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니까 답은 장관만이 알고 있겠죠.